자, 자기주식은 옛날에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빼들어 오는데 그거를 불태워 없애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자기주식입니다. 근데 이 자기주식 거래는 크게 회계 처리가 세 가지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일단 세 가지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회계 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발행하는 시점, 즉 자기주식을 처분한다는 얘기라. 처분한 시점에 회계 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소각한 시점에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자, 자기주식 회계 처리는 크게 이 세 가지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회계 처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발행했던 주식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취득했습니다. 일부를 취득했는데 얼마 주고 취득했냐? 200만 원만큼 주고 취득했다고 할게.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돼? 대변에 현금 200만 원 빠져나갑니다. 200만 원 빠져나오고 요금을 그대로 끌고 와서 요걸 차변에 자기 주식으로 기록한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거는 요 차변에 기록되는 요 자기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 우리가 회계 처리 보기 전에 일단 요 자기 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는 거는 일단 자기 주식의 표시 방법. 이렇게 취득한 자기 주식을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표시할 건가? 표시 방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취득한 자기 주식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평가 방법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로 보셔야 돼. 자, 첫 번째, 자기 주식을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할 건가? 일단 조심하셔야 돼. 자기 주식을 내가 취득했다고 해서 얘를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재무상태표에 자기 주식을 내가 자산으로 표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내가 나를 소유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재무상태표의 자산이 아니고 얘는 자본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자본이긴 한데 차변자액이니까 마이너스 자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마이너스 자본으로 표시한다는 얘기는 재무상태표에 자기 주식을 어떻게 표시한다는 얘기라. 일단 IFRS 상으로는 그냥 납입자본에서 차감해서 표시하면 되고요. 자, 일반 기준상으로는 어디다 표시하면 돼? 자본금 아니지, 자본잉여금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한다? 자본조정을 밀어버린다. 오케이? 다만 차변자액이니까 이 자본조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기 주식 표시하면 되겠다. 일이죠? 끝. 그래서 자기 주식은 기억하셔야 돼. 얘는 자산이 아니라 마이너스 자본이고, 그럼 얘는 이렇게 취득한 자기 주식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주식은 취득할 때도 원가로 기록하고요. 취득하고 난 다음에도 원가로만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조건 원가. 요걸 이제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자기 주식을 원가로만 평가하냐? 자, 여러분들 최초에 내가 자기 주식을 취득했지. 이거 무조건 내가 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대변금액 그대로 끌고 와서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지? 얘기를 했잖아. 자기 주식은 뭐라고? 얘는 자본이라고. 자본은 금액을 직접 측정하면 안 돼. 자본은 금액을 직접 측정하면 안 되고 자산부채 차로, 자산분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측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요 대변에 현금 빠져나간 거 있지. 요만큼 자산이 감소하지. 요만큼 자산이 감소한 걸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채 변동 없죠. 부채 변동 없기 때문에 요 자산이 감소한 걸 먼저 대변에 써주고 요금에 그대로 끌고 와서 나머지 잔액으로 우리가 자기 주식 시동가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은 자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무조건 대변금액 그대로 끌고 와서 기록한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원가로 기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일이지. 그래서 무조건 자기 주식은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원가로 기록한다. 한번 물어볼까?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기업이 자기 주식을 주주로부터 공짜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면 자기 주식 취득가 얼마라? 제로가 되겠지. 자산하고 달라. 자산은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취득하면은 그 자산 자체의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하는데, 자기 주식은 공짜로 취득한다 하더라도 추출한 금액이 없지.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금액 그대로 끌고 와서 기록하는 거라고.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가는 제로가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취득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원가로 평가하다가 나중에 처분하면 떨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회계처리는 쉬워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됐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취득시면 회계 처리는 끝났고요.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 중에 일부를 처분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절반 처분했다고 하자니까. 그럼 절반 처분하게 되면은 대변에 자기주식 빠져나고요.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차변에 현금 들어오겠죠. 자, 현금 예를 들어서 120만 들었다고 하자니까. 100만짜리 자기주식을 120만 받고 처분한 거라고. 그러면 대저차익이 대변에 20만 발생하죠. 이 20만이 뭐가 된 거라? 이게 바로 자기주식 처분이 이게 되겠지. 오케이? 100만짜리 자기주식을 120만 받고 처분해가지고 20만원만큼 처분이익이 발생한 거라. 그럼 여러분들,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본질적인 성격이 뭐예요? 이익이잖아, 이익. 근데 요 이익도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면 안 되겠지. 왜?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발생한 즉시 손익계산서를 통하지 않고 바로 자본에다 박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어디다 박히면 되겠어요? 자, IFRS 상으로는 납입조항에서 가산해서 표시하면 되고요. 자, 일반 기준상으로는 자본금 아니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자본잉여금에서 이익이니까 가산하는 방식으로 자기주식 처분이익 표시하면 되겠다. 이해죠? 그리고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도 자본잉여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본전입, 결손보전 이 두 가지 정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다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 자, 반면에 이제는 현금을 120만 받고 판매한 게 아니라 80만 원만 받고 판매했다고 가정할게. 그러면 이제 대저차익이 차변에 발생하겠죠. 그럼 차변에 발생하면 이게 뭐가 된 거라? 이게는 이제 반대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 자기 처분 손실, 얘는 본질적인 성격은 뭐겠어요? 예? 손실 아니겠어, 손실. 근데 얘도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 발생한 즉시 손익계산서를 통하지 않고 바로 자본에다 박힌다. 그럼 바로 박히는데 어디다 박히냐? 자, IFRS 상으로는 손실이니까 납입자에서 차감해서 표시하면 되고요. 자, 일반 기준상으로는 자본금 아니지. 자본잉여금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한다? 자본조정으로 밀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만 손실이니까 자본조정에서 차감해가지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 표시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얘도 동일한 유형이지. 동일한 유형이니까 자기 처분이니까 자기 처분 손실도 이거는 청약으로 각각 표시하는 게 아니라 상계에서 순액으로 표시하는 게 관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항상 기억하셔야 돼. 재무상태표상 모든 자본은 상계에서 순액으로 표시하는 게 관행이다. 오케이, 끝. 그리고 이 자기 처분 손실도 향후에 어떻게 처분하겠어? 얘하고 성격 똑같지? 얘하고 얘는 뭐예요? 본질적인 성격에도 배당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거래 상대방의 주주가 20만원만큼 혜택을 봤다는 얘기라.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20만원만큼 배당을 줬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생기면 이익잉여금과 얘를 어떻게 한다? 상계에서 날려버릴 수 있겠다 생각한다. 일이지. 자,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나머지 자기주식을 소각을 해버렸습니다. 자, 소각 시점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자기주식을 불태워 없애버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자기주식 남아있는 거 떨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소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젠 감자가 되는 거지. 그쵸? 소각한 주식의 액면금액만큼 자본금도 감사하는 거라고. 그럼 차변에 소각한 주식의 액면금액만큼 자본금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한 주식의 액면금액이 예를 들어서 120만원 가정할게. 그러면 대저차익이 대변에 20만원 발생하죠. 이 뭐라 이게? 이게 바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니까 감소차익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소각한 주식의 액면금액이 80만원이면 어떻게 돼요? 80만원이면 대저차익이 차변에 20만원 발생하겠지. 그럼 뭐라? 이거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될 거라고. 그래서 얘는 감자 자손이 되겠다. 일이지. 그래서 자기 주식을 소각한 시점에 회계 처리는 뭐하고 똑같아? 유상감자하고 똑같지. 유상감자하고 똑같은데 다만 현금을 소각한 주식을 빼들어오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지급하는 거라고. 어쨌든 대가를 지급하니까 뭐다? 유상감자와 회계 처리가 똑같다. 끝.